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약하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어제 내가 이 그었던 선 있지요. 선 윗대가리에 얻어맞고 떨어졌습니다. 얻어맞고 떨어졌고 내일은 뭐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나는 지금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라인을 건드렸으니까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 라인을 건드렸지요. 요 라인을 건드렸고 여기 얻어맞고 떨어졌는데 이 추세에 건드렸으니까 이게 다 올랐다 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5일선 위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제는 21선 이 저항을 못 뚫었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뚫고 21선 5일선 뚫고 시작해 가지고 21선까지 올랐다가 21선 여기죠. 21선 오르고 요 위에 라인이 뭐 무슨 라인인가 모르겠네. 이게 5일선 라인이고 이게 11선 라인이고 요게 21선 라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21선 라인과 11선 라인이 거의 붙어 있네요. 21선이 내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21선 라인이 요 보리매도 중단이잖아요. 이 21선 라인을 지금 뚫고 올랐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요 위에 11선 라인을 갖다가 11선하고 이건 60일이고 여기 11선 그리고 여기 추세선 여기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이 요 정도 되는데 저점이 대략 한 3175 정도 되네요. 3175 정도 돌파 시도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내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로 밀어 올리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내일 갭 상승했다가 떨어지도 좋고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보게 되면 좀 달라 보이는데 일단 거래소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코스피 200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21선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11선을 못 뚫었는데 오늘 11선을 뚫었습니다. 요 11선을 뚫었고 그 다음에 여기 5일선이죠. 5일선을 뚫었고 여기 11선 11선에 헤딩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정도의 매수를 걸어 놓고 뭐 매수를 몇 번 사고 팔고 했죠. 짧게. 지금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올라오는 게 거의 하락하기 전에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은 뭐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수익이 나면은 좀 털면 좋지 않을까 하고 권해드립니다. 이번 하락이 큰 하락은 아닙니다. 큰 하락이라 그러면은 이 전체 꼭대기 3,300이죠. 3,300 대비 1,000포인트 이상 빠질 때 큰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락은 우리가 2,000포인트 가까이 올랐거든요. 한 1,900포인트 올라간 것 같은데 1,900포인트 정도에서 뭐 대략 한 3분의 1 그러니까 600포인트 정도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5, 600포인트 그러면 한 2,800, 900 정도 800 전후 900 정도 이래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 근데 체감하기는 일반 개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느낄 거다. 뭐 버블이 터진다는데 버블이 터지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죠. 저 밑에 1400 밑에까지 갑니다. 근데 버블이 터지는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또는 변곡일 수 있다는 증거가 또 인간 지표가 왔더라고요. 오전에 전에 말씀드렸던 최 사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내 바빠서 못 본다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제가 점심 먹고 들어왔습니다.
어, 앞에까지 왔다가 점심을 먹고 헤어졌는데 왜 내를 보자고 했나 가만히 보니까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환율. 달러를 한 200만 불 들고 있는데 평단가가 한 1080원쯤 된답니다. 1080원. 그래서 얼마까지 갈 것 같나 해서 나는 1200원 정도는 갈 것 같아 했더니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단가가 뭐 1170 얼마다 뭐 이래서 샀던데. 그래서 자기는 한 물타기를 할 거다.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거다. 한 11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에 1200원 근방에서 한번 100원 정도 남기면 팔 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 사장님 같은 경우 뭐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사업을 세 개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자재 사업을 하는데 전에 도로수로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한 3,000톤 가지고 있더라고요. 3,000톤 정도. 뭐 수율이 한 70 몇 프로 나온다고 하던데 3,000톤 정도 가지고 있는 지금 공장에 뭐 원료를 싹 다 비웠다고 합니다. 싹 다 비운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왜 비왔냐 했더니 한 200만 원 좀 근처 200 한 1, 20만 원 정도 6만 원 근처에서 샀다가 한 300만 원 정도에 팔았다. 뭐 얘기를 해서 자기는 300 한 60만 원 정도 팔았다. 더블도 안 났는데 그랬더니 그건 너무 욕심이고 뭐 한 6, 70% 정도 났는데 만족을 한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살 거냐 했더니 뭐 다시 내려가면 살 거다. 최 사장이 찾아오면은 거기 어느 변곡입니다. 변곡. 나는 꼭 그래 보이거든요. 변곡점일 때 찾아옵니다. 인버스 사가지고 되게 물려가지고 아마 작년 한 10억 정도 날렸다는 것 같습니다. 한 10억 날렸는데 그거는 뭐 현금 들고 있는 게 100억 넘으니까 뭐 10억 날려도 뭐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10억 날라가면 그래도 가슴 아프지요. 10억 벌려면은 거기 뭐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어도 한 2년 벌어야 되는 돈이니까 뭐 만만치는 않지요. 어쨌거나 최 사장이 연락이 왔다. 단이 갔다. 환율을 못 넣는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데서 변곡이 가까운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 또 자기가 뭐 이 원자재를 하니까 원자재 납품을 하니까 수출도 하고 원자재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 팔렌티아인가 뭐 있지요. 그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 보니까 어제 보인 매출액이 한 1조 몇천억, 3, 4천억 되고 시가총액이 50조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그러니까 좀 과대평가가 돼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7달러에 상장이 됐다가 한 30달러 갔다가 지금 한 20달러, 25달러 정도 한가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인데 그럴까 하고 좀 궁금은 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회사가 빚을 갖다가 전부 청산했다. 뭐 현금을 가지고 있었겠죠. 빚을 다 청산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없는 거죠.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 아닙니까? 제로금리에다가 이자 낼 필요도 없는데 거의 이자가 없는데 다 갚았다. 그리고 금을 갖다가 50밀리언 달러를 샀다. 그러니까 5천만 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00억 됩니다. 이거를 샀다. 어, 금은 이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공황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공황 같은 그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식 공황이냐 뭐 독일식 공황이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일지 모르겠다는 쪽인데 빅데이터 같으면은 그래도 전 세계 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인데 직원이 2,500명이나 되는 빅데이터 기업은 뭐 그래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돈 잘 버는 올해 매출액이 뭐 2분기에 그게 2분기라 그러면은 4월달부터 6월달까지죠. 2분기에 뭐 50% 가까이 47%인가 얼마가 늘었답니다. 매출이 매출인지 수익인지 모르겠는데 뭐 늘었다니까 매출이겠지요. 그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정리를 한다.
그거는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움직이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작년 초에 트럼프가 신년사 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면은 갚는다 수고했다고 이자를 갖다가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겁니다. 작년에. 그 작년 초보다 지금 달라진 게 없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잡아라. 인플레이가 발생할 거냐. 디플레이가 발생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냐 하고 묻는다면은 아무래도 디플레이 쪽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뭐 버블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 소리냐 하는데 글쎄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부동산하고 뭐 주가가 올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개인들이 지금 아니면 집 살기가 어렵다, 더 오를 것 같아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다 팔았지요. 부자들은. 부는 부자들이 더 많이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복잡한 거는 보통 거짓말이나 사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상당히 밑방향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근거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로 간다 그러면은 최 사장이 내찾아와 가지고 굳이 환율이 지될 것 같냐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요. 한번 털고 싶다 얘기는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고 보는 거고, 한 1년 뒤쯤은 안정을 찾고 환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1100원 전으로,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 돈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 사장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언제든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기회가 오겠지만은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주식에 몰빵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돈을 들고 있으면은 뭐를 사더라도 내가 돈 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물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조금 있으면 꼭대기 올 것 같아서 다 던졌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부자들의 마인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올라오면은 우리도 던지는 게 좋겠다. 이래 보면 이 부분은 오버슈팅 구간이죠. 그러면 이걸 좀 올려가지고 오버슈팅 구간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3170만 올라도 오버슈팅 구간이거든요. 오늘 이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오늘 고점을 내일이든 모레든 뭐 넘어서면은 파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올라가느냐 이래 볼 때 어제 보니까 상한가가 4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제일 많이 내린 게 14% 밖에 안 내렸네요. 제일 많이 내린 게 14% 내렸고, 그럼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상한가가 하나 있네요. 원익큐브가 코스닥 종목일 것 같은데 코스닥 유통이네요. 원익큐브 오늘 상한가 쳤지요. 오늘 코스닥이 1.1% 올랐고 코스피가 0.67%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지만은 상한가는 원익큐브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웰크론 한택은 내가 코스닥 건설인데 24% 올랐습니다. 예전 상한가가 15%니까 15% 이상 나면 보면은 삼양옵티스 이것도 코스닥, 패션 플랫폼 이것도 코스닥, 자트리 뭐 BNT, 지트리 BNT 뭐 이것도 코스닥 유통, 노랑풍선 코스닥, 나이백 코스닥 제약, 세미시스코 코스닥. 그러니까
과거 상한가 기준으로 15%를 잡았을 때도 코스피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코스닥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에서는 트는 게 맞을 것 같아. 트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하는 생각이 난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241선에 부딪혔다가 241선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근처 갔다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241선까지 안 밀렸고 저 위에 뭐 이게 한 5일선쯤 되는 것 같은데 5일선 정도 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9% 올랐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부딪혔다가 내려왔습니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내일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금을 좀 확보해 뒀다가 내리면은 그때 들어가면 좋겠다. 내릴 때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내린다고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릴 때 오히려 더 많이 법니다. 더 많이 법니다. 오를 때보다. 그거는 고수들 중에서도 뭐 초고수 입장입니다. 보통 사람들 하기 힘들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내 영상을 볼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춘다면은 지금 업종 차트를 볼 때 지금 올라오면은 이제 내가 가진 주식 중에서 수익이 난 거를 일단 털고 현금화해라.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 하고 내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이 뚫리고 내려가면은 뭐 그때 뭐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바닥 확인하고. 바닥 확인한다는 얘기는 내려갈 때 무릎쯤에 들어가도 되고 바닥 돌아서서 무릎에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도 100%는 없지요. 그러면은 내가 내릴지 오를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오른다 생각하면은 주식을 다 가지고 사면 되고, 나는 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되고, 왜냐면은 내릴 때 내려가면 다시 사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뭐 주식을 샀는데 사고 팔고 안 할 거다 이러면 뭐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니까 그건 못 먹지요. 그 수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오르면은 좀 팔고 내리면 좀 팔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2,900을 샀고 기관이 7,600을 샀고 개인이 1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사니까 올라가죠. 어제도 개인이 사가지고 시가 대비 쭉 올랐고 오늘도 갭 상승해서 올랐고, 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그 2시 40분경에 좀 내렸었거든요. 2시 40분 중에 좀 내리는데 왜 내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쭉 내렸지요. 이 내린 거를 시간별로 보니까 개인이 2시 40분쯤까지 1조 1,500억을 팔고 있다가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이래 매수를 갖다가 대략 뭐 한 8, 900억을 했습니다. 8, 900억을 이래 쭉 하니까 4시 한 4, 50분부터 매수를 하니까 떨어졌습니다.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팔면 오릅니다. 이때 개인이 계속 파니까 계속 올랐지요. 여기에 또 뭐 그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래 찾아보니까 오늘은 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팔기 시작하면서 내렸습니다. 연기금이 2시 한 20분 2시 10분 요쯤에 2시경에 그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480억. 그리고 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771억을 팔았으니까 뭐 대략 한 550억을 고점 대비 판 겁니다. 560억을 560억을 판 거죠. 그러다가 금융투자가 이렇게 팔면서 꼭대기가 뭐 6,961억 대략 7천억 가까이 됐지요.
7천억 가까이 돼서 5,800억이니까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를 매도를 치면서 사모펀 연기금하고 같이 쏟아지니까 2시 넘어부터 쭉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부터 밀렸지요. 여기 한 2시 한 30분, 40분쯤 되네요. 2시 40분부터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 기관이 쌍끌이를 내서 오늘 올랐다. 이렇게 외국인이 연속으로 사면은, 근데 이 파생으로 볼 때 풋은 또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방향은 윗방향인데 콜은 팔고 풋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보면은 콜이 매수고 풋이 매수인데 금액으로 보면 콜을 매도 치고 수량만 매수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요 풋을 해치용으로 쓴 건지 아니면 방향을 아래로 잡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 방향이 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방향으로 차곡차곡 사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올 때 수익이 난 거를 가능하면 정리를 하고, 저 떨어지면은 그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자, 그리고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다가 파니까 이렇게 떨어졌지요.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틀 사고 이틀 올랐죠. 요 양봉은 요 기관이 만든 겁니다.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에서 만들었는데, 개인은 이렇게 뭐 1조 2천억을 산다 한들 안 오릅니다. 자, 9월 9일 날 요 장대 음봉 있지요. 개인이 샀는데 음봉이 났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대세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 개인이 그러면 올라올 때는 개인이 사서 올렸는데 뭔 소리냐? 그거는 파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밀어 올려준 거지요. 메이저 세력들이. 그래서 개인이 저거가 사서 올랐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니까 내립니다. 팔면 오르지요. 그래서 나는 개인이 팔기를 원합니다. 오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뭐 길잡이가 됐으면 하고 알려주는데, 굳이 이 채널까지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내를 나름대로 믿고 들어오는데 100% 믿지는 마세요. 나도 내를 못 믿는데 뭐 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를 못 믿습니다. 그냥 내가 오랜 시간 시장에 있었고 내가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나름대로 잘 맞추니까 내 눈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 대체적으로 맞는데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그래, 그 말이 대충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주식을 좀 늘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반등을 하니까 요 저점 위를 갖다가 종가 대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하고 봅니다. 내가 보는 게 맞으면은. 그리고 거기서 하락을 할 거다. 뭐 시기까지 맞추면 좋은데 뭐 시기는 내가 대충 예상을 하지요. 꼭대기가 내일일 가능성이 좀 많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꼭대기가 내릴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요 21선 밑으로 안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있을 거다. 5일선이나 21선 밑으로 안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있을 거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월화수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락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 하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차트로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웬만큼 있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방향이 위다 아래다 말을 하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사면은 윗방향인데 왜 자꾸 하방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내려올 때 이 힘과 그다음 올라온 반등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 힘. 이 내려갈 때 힘이 뭐냐면 뭐 요거밖에 안 내리는데 뭐가 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파생과 주식을 같이 보면은 연계해서 보면은 이때 요만큼 내렸는데 여기서 요까지 내렸는데 요거만큼 내리면서 10배가 넘게 났습니다. 외과 쪽으로. 외과가 이제 만기일이니까 ITM으로 들어왔지요. ITM으로 들어온 게 10배가 넘게 났습니다. 제일 외과였던 쪽이.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안 된, 휴지가 안 된 제일 외과가 이렇게 10배가 넘게 났거든요. 이거 내려오는데 10배가 넘게 났으니까 여기에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내리면은 이거는 요거보다는 많이 나는 게 맞거든요. 어쨌거나 요 내려오고 10배 나왔으면 요거보다는 더 길지 않을까 하락폭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더 길어야 10배 이상 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면은 그 풋옵션 가격이 10배 이상 난다고 봅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 난다고 봅니다. 그래 볼 때 하방으로 세게 내려가지 않을까. 틀리면 나도 틀렸다고 뭐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선물과 풋옵션 가격을 비교할 때 이렇게 저점을 못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가격을 뚫고 내려갔다. 이거보다 더 높아졌다. 풋에서 콜에서는 물론 이만큼 안 더 내려왔겠죠. 요래 내려왔으니까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풋 같은 경우는 못 미쳐야 되는데 더 높아졌으니까 이 민감도가 하방 쪽으로 더 민감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방이 맞다 하고 봅니다. 하방이 맞다. 뭐 가능성이 뭐 99% 맞는 건 아니고 뭐 한 7, 80% 이상 하방이 맞다 이래 봅니다. 근데 사는 건 왜 사냐? 뭐 이 사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필요한 거는 뭐 어느 가격대든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어떤 종목을 또 샀는지도 유심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지요. 개인이 만약에 사면은 이렇게 개인이 판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개인이 산 종목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